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항서제약 중심의 CMC, 자, 폼 483, EIR, CRL, 비모, 그 다음에 이제 Facility, FDA 미팅이 향후의 핵심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자, 용어들이 일반인들이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향후에도 핵심은 HLB에 그러니까 리보세라인 관련되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서제약 중심 입장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풀어나가고 시간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되면 빨리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좀 길어질지 이 부분들을 알고서 향후에 나오는 이제 뉴스라든지 FDA 어떤 일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FDA 자료를 이제 과거 자료입니다만 이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쭉 한번 주말 동안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FDA 자료 중에서 2015년이니까 뭐 10년도 지났는데 예, 검색을 해서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 해서 이해를 필요로 하니까 여기는 이제 원료약품 관련되는 이제 인스펙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CMC 관련되는 부분이나 비모 관련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컨설팅 회사나 이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업체들의 자료들도 있고, 그 다음에 FDA에서도 이제 포드파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가동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수수료를 제출자들이 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호 간에 소통을 하면서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하고 어떤 부분들을 피드백을 받고 하는지에 대한 이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어떤 이해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API이지만 이제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시스템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통 이제 이 CMC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CMC 쪽에서 중요하게 보는 어떤 부분 핵심이 퀄리티. 그러니까 이 퀄리티라고 하는 게 이제 QA가 있고 이제 QC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의 어떤 의약품의 전반적인 어떤 품질을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이제 Q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 이제 그 상품화되는 어떤 부분에서 보는 건 이제 QC, 요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배치도 되고 있고, 예,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을 다 갖추고 있고,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NDA 신청이나 BLA 할 때부터 이 부분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현장에 가서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CMC 과정에서 이제 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지금 항서제약에서 이야기하는 퍼실리티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FDA 보면 CDER이 이제 이걸 간장하거든요. 리뷰 과정은. 근데 이제 바이오 약품 같은 게 CBBR인데 이제 CDER에서 이제 같이 해서 하는데 요 약물의 평가 중심은 이제 CDER이고요. 실사 중심을 하는 거는 이제 ORA입니다. 그래서 ORA가 보통 이제 EI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룬다. 그리고 이제 CR 그 레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CDER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ORA에서 EIR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는데 이 부분이 안 났으니까 이제 마지막 포드파 골데이터에서 CR 레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퍼실리티 이퀴먼트. 그러니까 퍼실리티의 이해는 좀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자동차 회사든 이 공정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우리 이제 우수 생산물 시설 설비 등급이라 해가지고 GMP 인증을 보통 하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FDA는 그거보다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게 앞에 C자가 더 붙어 있죠. 커런트에서 이제 GMP 관련되는 인증을 받는데, 그러니까 어떤 장비라든지 공정이 들어가서 약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생산된다. 이런 부분들이 맞추어진 환경들을 이제 퍼실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퍼실리티는 전체적인 어떤 개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어떤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마이너한 부분이냐, 메이저인 부분이냐에 따라서 퍼실리티를 다루는데요. 그러니까 ORR에서 실사를 갈 때 팀을 꾸리거든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내는데,
폼 482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나 해외로 갈 때, 미리 레터를 보내고 우리가 갑니다라고 갈 수도 있고요. 그냥 무작정 그냥 불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법상 그렇게 돼 있는데, 갔을 때 반드시 폼 482를 가지고 가고, FDA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이제, 그 해당되는 어떤 이제 그 시설은 이 이제 실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NDA나 BLA 신청을 했을 때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교육을 시키고 뭐 이렇게 담당 직원들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생산 설비를 다 이제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월 17일 날 항서제약의 공시에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부분에는 뭐 두루두루 할 수도 있습니다만 퍼실리티라는 개념 자체가 이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플로우상에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퀴먼트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장비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항서제약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외에도 뭐 프로덕션도 있고 레버러터리도 있고 머티리얼즈 관련되는 그다음 패키징 앤드 라벨링 이제 이 폼 483에는 하나만 뜨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지적사항이 옵저버가 이제 마지막 날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5일 이내에 바로 이제 그 피드백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1차, 2차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어라고 하는 이제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 ORA가 그럼 EIR 보고서가 딱 나와야 끝납니다. 예, 끝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 등급 중에서 NAI나 VAI나 이 OAI 중에서 OAI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폼 483이 나온다는 말은 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걸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게 먼저 됐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됐으면요 워닝 레터가 벌써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CR 레터가 아니라 워닝 레터가 이제 벌써 떠서 당분간에는 예, 어려울 수 있는 어떤 상황인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닌 거 왜냐면 그거 알 수 있는 게 그 폼 483을 옵저버가 실사를 끝나고 마지막 날에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예, 항서제약에는. 그러니까 VAI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그걸 처리하게 되면 이제 이 적격 업체 이 두 개는 적격이니까 이제 처리하는데 이게 기간이 보통은 이제 30일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몇 달 걸리는데 이게 그 포드파 일정 5월 16일 안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ER이 안 나왔으니까 ER이 와야 그 완료가 되고 ORA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CDER에서 이걸 평가해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안 올라오니까 당연히 CR 레터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문제가 여기 관련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퍼실리티에도 이 안에서 보면 마이너한 부분이 있고 메이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이 마이너라고 한 부분은 퍼실리티 전문가도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 실사단에 퍼실리티 이제 스펠라시스트가 갑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CGMP에 해당되는 어떤 사항들을 막 이게 뒤지죠. 그럼 이게 연방규정집에 여러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좀 보면 이제 공식적인 오피셜한 이제 이그제미네이션 퍼실리티 관련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 문제점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FDA의 어떤 법과 레귤레이션에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자국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이제 FDA는 가장 이제 규정이 엄격하니까요. 예, 아주 좋은 환경에서 정상적인 어떤 임상에서의 그 효과를 대량 생산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FDA는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청했을 때 어떤 사실하고 완전한지 정확한지 뭐가 빠진 게 없는 건지를 계속 보고 이제 이런 그 신뢰들을 문서뿐만 아니라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예, 요런 어떤 과정이 인스펙션에서 있는데 보통은 뭐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What happened during inspection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 폼 483에 보면 풀이라고 하는 말은 좀 제대로 안 된
예, 트레인드,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일하는 어떤 부서에 있는 인원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아, 문제가 뭐가 좀 생기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퍼실리티에서는 잘 보시면, 장비라든지 퍼실리티는, 예, 정확하게 이제 적절하게 잘 유지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왜냐면 설비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HAVC, 그러니까 히팅하고 이제 벤틸레이션하고 에어 컨디니션, 그러니까 뭐 온도, 습도, 공기 조절 이걸 계속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관리가 잘 안 됐다든지 아니면 컨테미네이트는 이제 오염이 된 거죠. 장비가 오염이 됐다든지 퍼실리티가 이제 그런 상황이든지 요런 부분들을 본다는 거죠. 예, 인스펙션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퍼실리티는 이제 그런 개념에 뭐 있는 부분이다.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leg of the process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이제 이 그 조절을 서류상이라든지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아니면 조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뭐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사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키 GMP 에어리어 해가지고 이 GMP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산 설비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현장에 가니까 이 부분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퍼실리티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항목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사관들은 이걸 이제 주시한다는 거죠. 이 매뉴팩처링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employer practice가 얼마만큼 숙련돼 있고 그래야 계속 이제 대량 생산하고 장기적으로 할 때 이 부분이 괜찮을 거다. 그래서 정기 이제 실사도 가는 겁니다. 이제 허가를 받더라도 셀트리온이 이제 그 폼 483을 받은 거는 허가 이후에 이제 정기 실사에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what happened during inspection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확인하는 거죠. 이제 문서상으로 어떤 이 부분들. 그러니까 문서상이 이제 있었을 때가 이제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사소하다고 하는 겁니다. 서류는 제대로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근거, 결론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보다 퍼실리티 중심으로 설명만 해드릴게요. What happened during inspection? 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이 fabrication data,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도 보면, 요거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약에 관련되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정확성 일부분은 뭐 지금 없으니까, 그 다음에 준비된 상업화된 그 생산 과정, 여기도 보시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CGMP 관련되는 그런 컴플라이언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is the facility 그러니까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퀄리파이드한 이제 건물이냐. 그 다음에 장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워터 시스템. 요것도 이제 그 폼 483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readiness for commercial manufacture에서 이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evaluate 평가하는 거죠. facility와 장비 관련되는 이 과정을 평가하는 거죠. 오염 관련되는 부분을 조절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오염도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가 이제 그 장비를 들여놓는 뿐만 아니라 이제 온도, 난방, 습도, 공기 조절, 그다음에 워터 시스템, 그다음에 기타 이제 위생 뭐 그 부분들 얼마나 메인터넌스 하고 있느냐 이거 본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양이고요. 그다음에 컨포먼스 투 뭐 어플리케이션 이제 그래서 이제 그 CMC 관련되는 섹터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고 that proposed production process is the same process that used for the manufacture of biostability batch. 결국은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 전반적으로 이제 장비하고 이제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리드 타임이 한 10달 정도 걸리죠. 한 400개, 500개 공정을 통해서 한 제품이 가다가 중간에 하나만 있으면 그게 수율이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케미칼 말고 캄넬리주마브는 이제 바이오 약품이니까 이게
배치 공정이 보면 셀티론 기준으로 보면 하나 제대로 나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단 말이죠. 약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장비를 넣고 이런 어떤 설비 속에서 이제 하는 게 이제 배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이제 하는데 배치까지 만약에 이제 준비하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예,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 포실리티 관련되는 부분에서 배치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DA 인스펙션 앤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인스펙션이 끝나고 나면 일반적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세 등급 중에 하나에서 이 등급을 받아야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을 받아야 요게 안 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CMC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NAI나 VA를 받아야 여기가 이제 적격이거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OA가 뜨면은 그 워닝 레터가 바로 뜹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 VAI를 지금 EIR 보고서로 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이 부분이 완결이 안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be prepared for the inspection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통 1년 전부터 이걸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HLB도 보면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상 이제 NDA 신청을 할 때 2019년도부터 이제 이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돌려봐야 되죠. 문서도 따져봐야 되죠. 사람도 교육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배치 시스템뿐만 아니라 퍼실리티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어떤 걸로 이제 CMC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약물은 이제 이미 임상을 통해서 임상 과정의 준비만큼 이런 CMC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 이제 이런 말인 거죠.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으로 디벨로먼트 리포트 어떻게 이제 공정의 프로세스에서 하는지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약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 과정에 다룬 이제 배치 관련되는 이제 기록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밸리데이션 하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실험 관련되는 레버러토리 레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토콜이라든지 SOP 관련되는 부분들을 준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스펙션 관련해서 이제 이걸 뭐 자문한다든지 그런 업체에서 보시게 되면 이 글로벌 레귤레이터리 파트너거든요. 딱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How does the FDA select a site for inspection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걸 중심으로 보느냐 세 가지라고 하잖아요. 퍼실리티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GMP 관련되는 부분에서 뭔가 이슈가 있다든지 리콜 과정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거 있는지 아니면 프로덕트 리스크 관련되는 부분은 새로 이제 NDA 신청을 했다든지 약에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지금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이 이 프로세스 리스크까지 안 가야 되기 때문에 항서제약의 부사장이 와가지고 막 좀 뭐 항의 쪽을 했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그죠? 이거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해가 왜 이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퍼실리티의 그것도 마이너한 어떤 부분의 이야기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 이제 이하에 안 떴기 때문에 CR 레터가 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4월 달에 나왔는 이제 아베오나 관련되는 부분 여기 이제 무엇을 이제 보는 게 중요하냐면 해외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사가 뜨게 되면 중요하게 이제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것도 이제 VLA잖아요. 그래서 약에 관련되는 근원적인 어떤 뭐 효능이라든지 안정성 데이터와 관련 결함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 왜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이거는 뭐 시간도 중요하지만 다시 재임상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이러면 이제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 약에 관련되는 효능 안정성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나온 CRL인지 그 다음에 FDA가 새로운 임상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한 거 이거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아니면 그냥 처리하는데 보통은 이제 여기 4월달이잖아요. 4월달인데 이제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3분기니까 이게 4월달이니까 2분기잖아요. 그럼 뭐 4월달, 5월달, 6이 이게 2분기잖아요. 그럼 3분기라고 하는 말은 7월달, 8월달, 9월달 얘기하는 거. 그럼 늦어도 6개월 안에 제출할 것이라고 하는 건 리서브미션입니다. 맞죠? 리서브미션을 3분기니까 빠르게 되면
4개월이고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4개월, 6개월 안에 이게 나온 게 4월 22일이니까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리스 서브미션을 넣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보통 이제 이런 CR 레터를 받았을 때 경미하다라고 판단하면 목표를 보통 이제 90일을 잡는 게 요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그러면 5월 16일이었기 때문에 6월, 7월, 8월 그러니까 8월 달에 뭔가 목표로 하는 게 지금 이제 항서제약 입장에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다시 이제 리서브미션을 넣는 뭐 요런 어떤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CR 레터가 뜬 게 뭐냐면 CMC 요청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포드파 일정까지 충분히 시간을 안 될 거라서 그냥 CR에 나온 겁니다. 마치 이제 요 우리 5월 16일까지 포드파 골 데이터까지 왜냐하면 두 개를 하나로 해서 결과를 낸다고 했기 때문에 캄넬리주맙의 EIR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등급이 안 떴으니까 그러니까 포실리티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폼 483이 나왔는데 이게 완료가 안 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관련되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아베오나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뜨면은 이렇게 폼 483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기사는 해외에는 나와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항서제약하고 캄넬주맙 관련되는 부분과 리보세인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이제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이 부분들이 의무가 아니거든요. CR 레터는 의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실사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이후에 뭔가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항서제약이 이제 뭐 밝혀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소통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알고 적절하게 이제 서로 간의 파트너십이 있으니까 피드백을 해야 되고 FDA하고도 뭔가 보냈다가 완결이 아니고요. 수수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차 리스폰스, 2차 리스폰스 하고 최종적으로는 OIR에서 EIR에 떠야 됩니다. EIR에 떠야 이제 최종적으로 CDER에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하나 딴 데서 갖고 보면요. 그래서 보시게 된 포실리티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라고 이제 다른 사례도 보면 all special light 뭐 이렇게 보시면 플러시 도어, easy to clean 뭐 이런 거잖아요.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 설비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문이 어떻게 되었다, 플롯이 되었다, 엉망진창이 되었다, 뭐 그다음에 클린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안 됐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요거는 이제 인도의 바이오콘 바이오로직스 여기 CR 레터를 받았을 때 포실리티로 한번 쳐봅니다. 쳐보면 뭐 한 두 가지 정도가 뜨는데요.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게 그 바이오약품은 이제 그 원재 의약품이 있고 완료 의약품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셀트리온 하신 분들은 이게 잘 알 건데 약을 만들면 그 완재 의약품 같은 건 이제 우리 그 이제 바이알이라고 하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과정을 해야 이제 DSDP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실리티 관련되는 부분에서 많이 뜹니다. 그러니까 캄넬리주맙도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니까 DSDP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게 되면 chipped and cracked floor 바닥이 뭐 이렇게 깨졌다. 그러니까 포실리티에 문제가 생긴 거죠. 바닥, 천장, 뭐 벽면, 그 다음에 오염도 청소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자, make them difficult to clean.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기에 좀 뭐 어려울 수 있게 만든다 보니 크랙이 갔으니까 그러면 그 크랙을 메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옵저버도 발견됐다는 말입니다. 그레이드 C 등급 이렇게 에어리어에서 포실리티 에어리어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표면에 요런 거를 이제 포실리티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 요런 사항들이 이제 보통 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포실리티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 보면 바이알 이런 게 이제 뭐
DP나 DS 쪽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DSDP 공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다. 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국내 자료인데, 예, 실사 항목이 2010년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자료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FDA에서 뭐 483이 뜨면 부족한 부분들 이렇게 리스트가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을 받았던.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리스판서를 보내주면, 이제 FDA가 우리가 보내고 나면 이제 리스판서 하면 이제 해당하는 회사가 우리가 이걸 해주겠다. 앞으로 이렇게 계획서를 보내는, 그게 이제 카파거든요. 이걸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EIR인데 여기 보면 한 40조, 60조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럼 실사 우리가 이렇게 했고, 리스판서 그쪽에서 했던 걸 평가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령무스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등급을 매겨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이제 워닝 레터가 가는 거고,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실사의 사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인스펙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부분을 준비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어떤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하거든요. 사전에 보시면 요게 이제 허가 전에 받는 부분들. 예, 그래서 뭐 인원 교육도 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개정된 FDA 인스펙션, 요것도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근데 뭐 참조를 해보시면 퍼실리티 관련되는 부분은 HVAC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히팅, 벤틸레이션, 에어 컨디셔닝이거든요.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퍼실리티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방충방사는 이제 뭐 말 그대로 벌레 막고 이제 추위를 막고, 그 다음에 퀄리피케이션 뭐 이런 건데 이제 HVAC가 제일 많이 일단은 뭐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뭐 팩스 보내서 이렇게 하는 가정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실사에서 구조 설비 여기가 이제 퍼실리티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워터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오염, 그 다음에 이제 위생화 관련되는 부분, 이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EMA 쪽인데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시간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약에 관련되는 이제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아닌데,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장 이제 긍정적인 어떤 부분은 이 8월 달에 나오게 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FDA에다 미팅 신청을 했다는 게 일단 정세호 엘레바의 대표나 항서제약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리스판스를 타입 A를 일 때는 2주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번 주에 리스판스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팅이 6월 달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향후에 가장 일단은 중요하게 되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리서브미션을 넣어서 FDA가 그 이제 CR 레터를 완벽하게 했다는 고 인정을 해주면 이제 다시 파일링 하듯이 해서 이제 클래스 1, 2로 나눠주면 이제 최종적인 과정을 또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중간중간의 단계가 한 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몇 개를 가야 되는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이제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좀 참조를 하시고요. 자, 이 무료 카톡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되시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